예, 일주론 중급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초급 과정이 아니고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급 이상 되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학습 요건은 이제 천간지지,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생극재화, 육친론, 지장간, 신강신약, 십이운성, 형충해합, 격국론,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명리 공부를 5년 이상, 10년 이상 하신 중급자분들은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초보자들, 한 뭐 1, 2년 미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약간 이 논리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면은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초급 과정에서 좀 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갑신일주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갑신인데 천간이 갑목이고 일지가 신금이죠. 신금의 지장간은 이제 무임경이죠, 그죠? 무임경이야. 예. 벌써 이제 지장간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얘기했지만 지장간, 네, 지장간. 지장간은 이제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그다음에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를 직설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간은 반드시 사주 분석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장간 제가 여기에도 이제 지장간 구성표가 있죠. 그래서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지장간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뭐 이거는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라고도 하죠. 초기, 중기, 본기라고 정기라고도 하죠. 본기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지장간으로만 뭐 설명할 거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이 표는 뭐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갑신일주의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목이니까 지장간을 일간 중심으로 봤을 때 갑목 입장에서 무토는 편재죠. 임수는 편인이 되고 경금은 편관입니다. 전부 이렇게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갑신일주 천간지지가 모두 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격 자체는 뭐 외성적입니다. 갑신일주가 내성적인 갑신일주는 없어요. 성격도 좀 분주합니다. 좀 반듯한 면이 있죠. 일지가 관성이에요. 그러면 조직사회, 관이라는 거는 뭐 남녀 공이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죠. 일지가 관성이라는 얘기는 조직사회에는 적응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갑목이 신금을 보면은 이 절지에 이제 해당이 돼요. 이 절은 끊어진다는 절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갑신이죠. 지금 갑목하고 신금이 같은 자리에 있죠, 그죠? 십이운성은 절부터 시작하죠. 절이에요, 절. 그래서 이제 이게 절이 된다는 얘기는 끊긴다는 건데, 십이운성이 지금 갑목은 양의 천간이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절태 양인데 갑신이 같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이 십이운성을 또 모르면은 사주 분석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십이운성, 지장간 이 정도는 이제 형충해야 뭐 당연한 거고, 그죠? 특히 요 세 가지는 신강신약은 뭐 초보 때부터 많이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일단 절지이다 보니까 이제 일지는 배우작궁이죠. 배우작궁이 어떻게 됐어요? 절이에요, 절. 끊어진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갑신일주 부부는
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건 이런 이제 일주별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갑신일주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이 더 많이 있죠. 경쟁력이 우수하고 조직사회에 적응 잘하고 성격 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고 좋아요. 재능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신금은 바위를 의미하면서도 신은 원숭이를 의미하죠. 바위 위에 원숭이. 그래서 좌불안석 이럽니다. 평소 이런 느낌의 어떤 갑신일주예요. 자, 무토는 재성이죠. 재성이 무토가 신금을 보면은 역마지에 있는 거죠. 역마성. 그러니까 뭐냐면 갑신일주는 활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재적 성취다. 해외 관련된 것도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가 신금을 보면은 이거는 생이족이죠. 임수가. 자, 12운성 뭐 도표인데 이걸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신금이 임수가 여기 있죠, 그죠? 오늘 신금이에요. 절태양 생이죠. 예. 생은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이제 하나의 조력을 의미해요.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이 아기 태어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뭐 돌반지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조력을 많이 그러니까 조력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그런데 이제 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자, 경금은 관성이죠. 경금이 신금을 보면 녹자의 녹이에요. 녹은 반듯하고 좋은 것을 직위를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거 이런 건데, 자 보면은 녹좌절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명은 여성분들이 갑신일주다.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갑신일주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한번 주변에 갑신일주 여자가 오로지 전업주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일지가 관성이에요. 일지가.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명은 분명히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여명 입장에서 지금 일지 관성이 편관이죠. 편관이라는 거니까 남편분이 좀 세요. 갑신일주 여자들이. 그래서 갑신일주는 어떤 남편을 얻어야 되느냐면 좀 센 직업을 가진 남편을 얻는 게 좋아요. 의사, 예? 군인, 경찰,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건축업자, 이런 계통, 예? 이런 계통의 남자를 얻는 것이 업상대체다. 예. 그러면 이런 남편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이런 남편들은 뭐냐면 외부에서 많이 일을 해요. 외부에서. 예. 집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 여자는 이런 센 직업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고 집에는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남편을 얻는 게 훨씬 좋아요. 진신, 간목의 진신은 이제 도움이 되는 천간이죠. 병정화, 무기토, 경금, 계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주론을 봤는데 이제 갑신일주,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주론일 뿐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일주,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제가 일반론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지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일주를 뭐 안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코스니까 뭐 배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갑신일주는 이 정도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주로는 사주가 네 기둥이잖아요, 그죠? 연, 월, 일시 네 기둥에 8글자니까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주로는 요 두 글자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6개는 이거는 몰라요. 이걸 모르는데 이걸 일주로로 통일했다고 해가지고 일주로만 공부하면은 사주 명리를 분석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나머지 6개를 다 봐야 되는데 그 보는 방식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자, 그리고 여기 대운세운이 있어요. 대운세운. 이거는 체의 영역이죠. 그죠? 몸체를 체의 영역이에요. 체. 이거는 용이에요. 자, 이거는 정해진 거죠. 체는 그죠? 사주는 정해져 있잖아요. 연월일시는 바꿀 수가 없죠.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꿀 수가 있나요? 주민등록 번호도 못 바꾸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평생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암시예요. 암시. 여기는 변동이 없죠. 이 체의 영역은. 자, 갑오년에 태어났는데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는 거죠. 그죠? 이 체는 못 바꿔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있죠.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이 8글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대운이. 그다음에 또 세운이 있죠. 그죠? 세운은 1년 동안 이 사주 원국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주 분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원국을 아무리 분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올해 돈을 버나 안 버나, 내가 올해 직장을 옮기나 안 옮기나, 올해 내가 자식을 낳나 안 낳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 원국에서는 이것만 하면은 그런 얘기를 풀 수가 없죠. 결국은 대운이 먼저 개입을 하고 세운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일주론 시바라 중국가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주 유튜버에서 이 대운 세운을 개입시켜 가지고 일주론 설명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 갑신일주인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 10개가 있죠. 자, 그럼 갑신일주가 갑이 왔어요. 갑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갑이 갑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갑갑 보는 게 어떻죠? 이거는 좋게 봅니다. 자, 갑은 이제 큰 나무, 동량모 이런 거를 소나무, 그죠? 이런 겁니다. 자, 목이 있는데 또 왔죠. 이거는 뭐죠? 한자로 숲을림이죠. 숲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숲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좀 올라가고, 갑이 뭐냐면 이거는 여름에 싹이 쭉 올라오는 그런 씨앗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뭐냐면 표현도 잘하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갑목이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지도자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게 봐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런데 천간에 이 갑목이 갑이 없어요. 여기 없는데 대운에서 갑이 왔다. 어떤 거죠, 이것도?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겁니다. 친구, 이거 비견인데, 친구, 동료, 이제 뭐,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죠. 예. 뭐, 신강신약으로 해가지고, 뭐, 신강이니까, 뭐, 비견이 오면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신강에서 뭐, 비견 안 좋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 사주명리 한 1, 2개월만 공부해도 알아요. 그런 단순한 논리로 그 사주명리를 풀면은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갑을 보는 게 얘 뭐 신약 사주에는 갑 보는 게 좋은 거고 신강 사주에는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그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갑목이 신약이면은 뭐 모군이 좋네, 수운이 좋네, 신약 사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그분이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을이 있어요. 을. 갑목 입장에서는 이거는 겁재죠. 자, 이거는 갑목이 을을 보는 거는 이게 등나개갑을 보통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큰 나무면 이 큰 나무가 갑이죠. 자, 그럼 등나개갑, 등 올라갈 때에
개, 등, 라. 이게 이제 뭐 쑥난데 이게 을이에요. 이렇게 쭉 갑을 타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누가 도움이 되죠? 얘가 을이에요. 을은 갑목을 타고 올라가니까 내가 힘을 안 들이고 열매도 맺힐 수 있는 게 좋죠. 갑목 입장에서 을목 뭡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뭐 지금 5, 6월 달에 산에 가면은 칡넝쿨을 잘라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칡이 올라가가지고 이 갑목을 죽일 수도 있어요. 칡넝쿨 때문에. 그런 걸 등락의 갑을 타고 올라간다. 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갑이 을을 보는 거는 뭐 아주 나쁘다기보다는 크게 갑목은 을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은 자, 이 신금 안에 요 경금이 이쪽이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미 갑신일주에서는. 그래서 특히 갑신일주한테는 을목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구조가 되면 얘가 작용이 돼요. 작용을. 합이 된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 지장간의 경금하고 합이 되는 건 합생이라고 해가지고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이 왔어요. 얘도 크게 제가 얘기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경쟁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갑목 입장에서 이 병화나 정화는 좋은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식상에 해당되는 건데, 갑목은 큰 소나무 뭐 이런 이제 나무예요, 그죠? 등량목 뭐 이런 겁니다.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이거는 이제 촛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 갑목은 병화 없이는 성장이 안 되죠, 그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 갑목은 정화로 인해서 땔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목의 역할은 땔감이에요, 땔감. 떼워서 불을 지피는 그 산화작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병정화는 갑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기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토기토. 자, 갑목은 뿌리를 내리려면은 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특히 갑신일주는 일지가 신금이에요. 이 갑목이 신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에. 못 내리죠. 그러니까 이 갑목은 지지에 이 진술충미가 있어야 돼요. 이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이 갑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갑목은 지지의 진술충미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뭐 진술충미가 다 여기 깔려 있는 건 좀 너무 많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진술충미에 뿌리를 둬야 된다. 특히 갑신일주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천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무토기토 이거는 재성이죠, 그죠? 재입니다, 재성. 근데 갑신일주가 지지에 여기 뭐 진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무토기토가 딱 떠 있다. 얘네들은 지금 통근이 됐죠. 굉장히 강하죠, 재가.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보다는 뭐가 나요? 자영업이 훨씬 나은 겁니다. 갑신일주와 천간에 지지에 뿌리를 내린 무토기토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30대 때.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해요. 버티질 못합니다. 왜? 재물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목, 특히 이제 제가 여기다가도 뭐냐면 갑신일주에 갑목의 진신은 뭐가 있어요? 무토기토 다 이쪽에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병화, 정화도 있죠. 이 무토기토가 왜 필요한 거냐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천간으로 본다면 무토기토에 해당되는 거고, 지지로는 진술충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일주가 무토기토가 없다 그러면 양상이 틀려지는데 무기토가 있다, 뿌리를 내렸다, 가능하면은 개인 사업이 맞는 거다. 갑신일주인지 하자.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관성이죠. 자, 그러면 갑신일주가 천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영업이 나요? 아니면 직장인이 나요? 이렇게 되면 그 자영업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경금이 신금은 신금에 여기 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이 신금 안에 경금이 있죠. 그죠? 뿌리를 내리는 뿌리를, 근을 가지는 거죠. 근을, 그죠? 이 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천간의 세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뿌리를 내리지 않은 천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신일주가 뭐 천간이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돼요. 하여튼 경신금을 갖고 있다. 무조건 직장생활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영업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재적 성취를 쭉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관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관성이 자리 잡으면은 이 사람은 직장생활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목 입장에서 신금이 좋냐, 경금이 좋냐? 아이, 선생님, 당연히 신금은 정관이니까 이게 정관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경금이. 간목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신금은 얘는 뭐냐면 칼이에요, 칼. 칼로 간목을 베는 거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금처럼 좀 무딘 어떤 이런 게 좋을까요?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업적으로 좋은 거다. 바를 정자는 좋고 편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왜 나랑 배운 거랑 전혀 틀리게 저분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얘기하는지 알지만은 그런 단계를 제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정관 좋은 일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간목 입장에서의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낫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제가 여기 진신. 경금이 있지만 신금이 없죠?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인성이죠, 그죠? 자,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좋을까요? 계수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또 정인이 좋아요. 간목은 있잖아요. 이 계수가 없이는 간목이 성장이 안 돼요. 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죠? 임수는 큰 강이나 호수예요.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계수가 더 나은 거지, 임수보다는. 임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갑신일주가 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월에 태어났네. 이름은 이거 엄청나게 강하죠. 이 사람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건 정인격이죠. 그죠? 격국을 따지면. 제가 그래서 지금 격국론으로 얘기하는데 갑신일주 사전 학습 요건에 격국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갑신일주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격? 정인격이에요. 정인격. 격은 월지에서 투출한 게 천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그 격국으로 삼는다. 그게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이에요. 자평진전 격국론을 읽지 않고서는 이 또 사주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격국론은, 자평진전의 격국론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외워야 된다. 모든 게 지금 월지 출발이에요. 월지, 그죠? 월지에서 출발한 게 격국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격국은
그 사람의 격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 길 가다가 보면 사람들 언뜻 보면 그 사람이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사주는 이게 격국론이 딱 보는 순간 얘는 정인격이네. 딱 나오는 겁니다. 한 방에 나와야 돼요. 몇 초 사이에 한 1초 사이에 나와줘야 돼요. 그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목은 개수가 좋다. 임수보다는. 임수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 개수가 개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갑신일주는 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학업적인 부분, 계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개수는 요 무토하고 무기합을 하면서 들어오죠. 그죠? 대운에서. 이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성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대운에서 개대운이 왔고 세운에서 또 왔어요. 그러면 이 해는 완전히 이 사람은 인성의 어떤 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합으로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간을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일 지금 갑신일주에 다 대입을 해봤죠.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연월시에 없더라도 대운에서 오면 10년 동안, 세운에서 오면 1년 동안 이러한 육친적인 것들이 이 사주 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사주 원국 이거 아무리 주구장창 공부한들 알고 싶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평생에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일 뿐인 거예요. 자, 이제 지지를 또 대입해 봐야 되겠죠. 자축인묘지. 자, 지지는 뭘로 분석을 하냐면 대표적인 거 형충해합이에요. 자, 형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인신사 축술미. 충은 육충이죠. 회는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거고 합은 육합이에요.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럼 오늘 갑신일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금이 형충해합의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인신사. 신은 사잖아요. 그죠? 자, 신금은 형살이 인신사 축술미인데 신금은 축술미랑 형살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술미는 요 신금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축술미 형살은. 그죠? 그런데 이 형은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갑신이니까 인하고 사가 오는 순간 형살이 되겠죠. 형살이 되면 인신사해에서 지금 인신해에 있는 지장간이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갑신일주인데, 자, 신, 사, 요 인신사적이죠. 요 지장간을 잘 보시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요거 보시면 전부 양으로 돼 있죠.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천간 오합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인데 지금 인신, 살은 지장간이 다 이거죠. 양입니다. 그럼 누구랑 합을 해요? 얘네들. 을정, 귀신계랑 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갑신일주가 예를 들어서 뭐 범띠다. 범띠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이거는 이제 혁살이 구성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 그럼 인신충이죠. 그죠? 충도 되고 형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인신충이 되면 충이 됐네?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충형이 안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일단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자, 사주 원국에서 만약에 갑신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신충이네? 그럼 이게 충이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사람은 인신충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나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평상시에서는 이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작동이 없어요. 그건 어느 때 작용하느냐? 대운이나 세운에서 작동하는 건데 만약에 인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하고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 대운도 실제 작용하지가 않아요. 다시 세운에서 또 인이 온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드러난 천간에 만약에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전부 지장간이 양이죠. 그럼 여기 을정기신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네들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음의 천간을 실로 보는 겁니다. 그 시기는 세운으로 봐야 돼요. 세운으로. 대운까지도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원국은 체의 영역이에요. 체의 영역. 체인데 대운까지도 체로 보는 거예요. 자, 세운은 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체와 용을 잘 가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운은 10년 동안의 암시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갑신대운인데 대운에서 개대운이 왔다. 그럼 너는 10년 동안 인성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작동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대운이 사대운이 왔다 그러면 사신이 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너는 형살의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암시를 하는 것이지 이 대운에서 신사 이 형살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장간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음해천간하고 합을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가 여기 있다. 자, 신자가 되죠. 신자. 이거는 신자진의 반합이죠. 이거는 작용력이 있어요. 이건 반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좌오묘유가 같이 있는 대운, 그러니까 신자랄지 자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작용력이 돼요. 이건 수예요, 수.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의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성의 득. 이거 붙어 있어야 돼요. 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갑신일주가 쥐띠예요. 이거는 신자진 수의 반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반합은 작용력이 있어요. 물론 삼합은 당연히 작용력이 있고요. 축. 자, 신축 뭐 있나? 형축합이 해당되는 게 없죠. 그죠? 작용하지가 않아요. 소띠가 됐든 뭐 없잖아요. 그죠? 형충해야 없어요. 파해도 뭐 없어요. 그죠? 아무 원진 기분도 없어요. 자, 인. 얘기했죠? 이거는 인신사, 인신충인데, 자, 인. 여기 있으면 작용력이 없고, 여기 있으면 작용력이 있는데, 이건 평상시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세운에서 왔을 때, 똑같은 글자. 인이나 신이 왔을 때, 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축인 묘. 신하고 묘하고 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죠. 작용력이 없어요. 작용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석하지 않으면 돼요. 뭐 작용력이 없는데요. 인묘진. 자, 신진. 없죠, 얘도. 작용력이 없어요. 진사. 자, 사신. 이건 당연히 작용력이 있죠, 그죠? 예. 작용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작용력이 되죠. 이거는 멀리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이거는 원국 자체에서는 형살이 작용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있다고 해도 평상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살 작용해야 안 해요. 작용 안 해요. 운에서 왔을 때 제차 세운에 왔을 때 작용을 한다. 예. 자축 인묘진 오
자, 신오 뭐 없죠? 작용력이 없어요. 미, 신미 뭐 없죠? 작용하지 않아요. 자축인묘 진수하오미 신. 자, 신신 이거 뭐 없죠? 이것도 없습니다. 유, 신유 뭐 없죠? 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갑신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갑신일주 아니면 유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 있어야, 그리고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니고, 그럼 여기 신유, 삼합은 방합을 인정을 해요. 근데 방합은 방합은 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신유술이 방합이죠. 근데 원국에서 이게 신유만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술이 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신유술이 딱 붙겠죠. 이렇게. 이때는 작용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관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관성의 득이에요. 직장의 이직, 취직,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갑신일주가 옆에 유가 있어서 운에서 술이 들어왔을 때, 대운에서 술이 들어오면 10년 동안, 세운에서 딱 들어오면 1년 동안 관성의 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합은 잘 봐야 돼요. 신유, 술, 신술 뭐 없죠?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해, 신해 뭐 없죠? 작용력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원국은 원국일 뿐이다. 일주로는 일주론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과 세운을 대입을 해서 항상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명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갑신일주 오늘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